오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제 오늘이랑 이제 다음 달까지 해서 이 마이클 싱어의 Untethered Soul 그 상처받지 않는 영혼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같이 읽기를 할 건데 물론 이제 읽는 건 저만 읽고 떠드는 것도 저만 떠들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같이 읽기라는 이제 이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아 이게 명상을 하면서 이 현대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명상판이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래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맥도날드 명상이라고 부르는 맥 마인드풀니스라고도 부르는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이제 알기 쉽게 개량된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호흡에 주의를 두고 있으면 그게 다 명상이야. 그냥 마음이 편해지면 돼. 그게 명상 끝이야. 그거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맥도날드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그 자본주의 우리 기업 중심의 사회에서 호흡의 명상을 이제 하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 집중력이 올라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좀 더 뽑아먹을 수 있고 노동자 본인 입장에서는 몸값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명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명상이 있고 또 이제 다른 극단적인 한 축에는 이제 수행을 추구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뭐 양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일단 양자 나오면 일단 다 헛소리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내 팔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뭐 우주의 의식 레벨을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뭐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거기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이상한 것들 많죠. 뭐 아니, 말을 아낄게요. 예. 그래서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이제 안드로메다 아스트랄 수행자들과 이 맥도날드식 그 명상 사이에서 명상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뭘 추구하냐면 실제로 삶을 좋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서 그러니까 내 삶이 괴로움이 없이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수련의 수단이자 어떤 굉장히 좋은 삶의 동반자로서 쓰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명상은 결국 자기 착취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명상에서 뭐 하는데 그럼 돈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돈 더 많이 벌면 뭐 하는데 내가 뭐 명품 살 수 있잖아. 뭐 이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자기 착취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아까 말했던 그 안드로메다 명상은 그 이상한 대로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현실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뽕마정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선정에 빠져들어 있을 때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거 할 거면 뭐하러 명상하냐 이거 저는 알코올이라는 더 쉬운 수단이 있는데 뭐 약이나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둘 다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중도의 길을 가자. 현실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도 너무 이런 자기 착취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제 좀 전통적으로 검증된 이제 지혜에 따라서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나의 포텐셜을 잘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이제 올바른 명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이클 싱어는 이 양반이 이제 그 젠 선불교죠. 선불교랑 인도의 이제 그 베단타 전통에서 불이원론, 넌 듀얼리즘 하는 그쪽 요가들 명상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정도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조금 높은 의식 수준을 얻을 수 있는 텍스트로서 굉장히 정도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첫 번째로 골랐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텍스트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는 현대적 명상의 얘기들도 좀 곁들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의식의 각성 그리고 이제 이 깨어있는 나, 각성한 나를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파트고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에요.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책이 총 5파트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부로 오늘은 이제 1부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쯤에는 이제 2, 3부를 함께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또 4, 5부를 같이 다룰 겁니다. 왜 오늘 이제 1부만 다루냐면 여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래요. 조금 이제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아서.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 의식각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네 파트로 자기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목소리가 가진 특징과 왜 얘가 믿을 만하지 않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 목소리가 내가 아니라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네 번째는 내가 이 의식, 순수 의식, 불성, 아트만 여기에 정렬돼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진행을 해갈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마음속의 목소리에 대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번 안 멈춘다. 2번 멈추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보세요. 마음을 비우려고 아무 생각이 안 나게 해봐야겠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의 목소리를 멈추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 3번 이 마음속의 목소리의 내용이라는 게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의 목소리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 조금 얼굴이 너무 부시시한데?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3초 뒤에 아니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자, 그리고 목소리의 다음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코멘트 내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러면서 이 현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 근데 이 마음의 목소리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의 목소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다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실망을 한다기보다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떠들게 되는 이 마음의 목소리에 의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또 여러분들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마음의 목소리가. 제가 지금 저 밖에서 누가 떠드는 트럭인지 어디서 마이크폰으로 이렇게 떠드는 얘기를 보면서 허허 저 아저씨 정말 타이밍을 못 맞추는구만 하는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이 마음속에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그게 나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자, 이게 이제 파트 1 요약 끝났어요. 파트 2. 이 마음속의 목소리라는 게 믿을만 한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의 이 목소리들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나요? 그때그때 달라요. 좋아요. 기본적으로 인생이 불행한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속의 목소리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제발 자기 좀 그만 믿으라고 하거든요. 나를 믿어야 돼라는 사람한테 제발 좀 그만 좀 믿어라. 네 인생 그 모양 그 꼴인 거는 여태까지 계속 네가 너를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거는 그 마음속의 목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 이너 보이스. 이제
마이클 셰건가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미치광이 룸메이트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미치광이 룸메이트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는 게 이제 연애에서 얘기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는데 얘가 3시간째 연락이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속에 목소리는 어떤 이 생각이 드냐면 얘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닌가, 얘가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얘가 내가 싫어졌나, 얘가 나를 두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얘가 나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알고 보니까 얘가 나를 주려고 저기 대전인 저지 가서 성심당에서 딸기 시루 케이크를 사러 간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얘를 의심하다니 난 정말 못된 사람이야 하면서 마음의 목소리가 막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마음속에 룸메이트라는 게 있다는 걸 내면의 목소리인 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얘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연애 조언을 주는 상담사라고 생각을 해보자. 진지하게 얘의 말을 우리가 믿고 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담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얘가 3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상담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사람이 당신한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그 사람은 이제 바람을 피고 있는 겁니다. 하하 너는 쓰레기야. 하하하 이러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딸기 시루를 간 거였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담사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그 애인은 정말로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군요. 그 사람을 정말 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마음속의 목소리라는 게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 목소리의 특징을 잘 보고 이거가 정확히 내가 믿을 만한 얘기를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얘를 조금 더 외부화시켜서 한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눈 감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목소리가 지금 떠들고 있으면 얘한테 한번 실제로 사람처럼 몸과 옷과 목소리를 부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상관이 없어요. 내 모습이어도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 옆에 있는 한 저쯤에 이제 저는 그 잭 니콜슨이 연기한 보라색 옷 입은 조커로 떠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헤헤호호호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 트럭에서 누가 연설을 할 때 아니 저런 어리석은 저런 놈이 있나 하하하 이러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아니 또 없어졌네 왜 더 떠들어도 되는데 하하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조금 외부의 그 대상인 것처럼 바꿔서 한번 그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속의 목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찌꺼려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어리석은 얘기들을 가끔 맞는 얘기 그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를 하면 골치가 안 아파요. 그냥 무시를 하면 되니까. 문제는 가끔 맞는 소리를 한다는 게 골치가 아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의 목소리라는 게 있다는 거, 내 생각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생각이 언제나 옳지 않다라는 것, 대부분의 경우 옳지 않다는 거,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보자 이거죠. 사실은 이제 내가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데 운동하러 가기 싫으면은 이제 그때 내 마음속의 목소리가 이제 뭔 소리를 하는지를 이제 보면은 알기 쉽죠. 별의별 핑계를 다 대거든요. 뭐 행성의 움직임이 안 좋아서도 있고 오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도 있고 뭐 왠지 오늘 아침에 검은 고양이를 봐서일 수도 있고 왠지 오늘 운동을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운동을 하고 있으면 놓쳐서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란 게 있고 마음속에 목소리란 게 있고 얘는 계속해서 떠들고 있고 나는 얘랑 계속해서 지내야 되지만 얘가 하는 말이 모든 게 맞지가 않다. 그럼 앞으로 얘랑 어떻게 지낼 것인가가 이 어떤 명상 수련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그게 되게 도움이 안 되는 무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그게 도움이 안 되지만 왜 있냐라고 봤을 때 싱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현실 그 자체를 우리가 직접 겪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음속의 목소리가 얘를 완충을 시켜준다. 실제로 언어의 기능이 그게 있거든요. 언어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생략, 왜곡, 일반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좋은 예가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이제 계엄 사태가 있고 막 그 복잡한 지금 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한 두 문장 아래로 줄여서 받아들여요, 이거를.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뉴스랑 이런 걸 보면 그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매우 복잡하고 자극적인 사건들을 한두 문장으로 줄여서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마음의 기능이에요. 생략 왜곡 일반화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략 왜곡 일반화를 하는 게 정확히 이걸 반영하느냐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편하냐 그러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싱어 말고 다른 얘기인데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기가 쓰는 언어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또 우리 집단에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대부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이상해요. 언어가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갈등과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셋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 하나 잠재적 가해자란 표현이거든요. 잠재적 가해자란 표현은 이 필터로 사람을 보면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나쁜 놈으로 보여요. 모든 그러니까 이 충분히 추상적이면서 충분히 악의가 담긴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정치에 심취한 사람들이 자기 반대 정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들을 보면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경멸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딱 표현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어떤 정치 성향과 거기에 붙여 있는 부정적 이미지는 보이는데 그거를 제외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싹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우리의 생각의 특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자기가 쓰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맥도날드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라는 말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될 거야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할수록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전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계속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 얘기 있잖아요. 전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있는 집 자식들은 공부를 안 해도 저 아저씨처럼 안 돼요. 그 있는 집 자식들이나 있는 집 그 친구 있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얘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절대 저 아저씨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라는 그 노력을 통해서야지만 저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천한 포지션 저런 하급 노동자 포지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자기들의 그 출생 성분 그 위치가 사회적 계층이 그 아저씨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전제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우리는 저 아저씨처럼 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어에 전제되어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작용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싱어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코칭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사람 쓰는 언어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혹시 알아차리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작용이란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면 이 싱어가 얘기하는 마음속의 목소리를 왜 믿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죠. 좋은 질문 해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의 목소리는 언어로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확한 이 마음속의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가 있을 때 1번이 마음속 목소리를 훈련한다예요. 이게 전통적인 어떤 서구적인 방식인 거죠. 어떤 내가 언어에 대한 철학을 하고 이 어떤 신념을 교정을 해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싱어나 이런 이 인도나 이제 선불교적인 철학은 이거랑 완전히 다르게 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